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법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제목을 붙여보기를 변호사 고르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고를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식당을 고를 때 뭐 인테리어, 분위기,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인테리어 맛이 뭐가 중요하냐, 양이다 하는 것도 있고, 가격, 그 다음에 주차장이 좋아, 편리해, 뭐 다양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뭐 적당하게 융합이 돼가지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최상위로 융합돼서 된다 그러면 뭐 최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있겠습니까? 인테리어 좋은 거 가격 비싼 거고 뭐 다른 거 후지면은 맛이 좋으면 좀 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뭐 먹는 것은 맛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맛집을 찾는데, 맛집 보면 뭐 TV 뭐 어디 뭐 다 광고라고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TV나 인터넷 검색하면 맛집이라고 치면 뭐 다 나옵니다. 근데 가서 밥은 자동차 타고 와서 가보면 정말 맛있는 데가 있고 이거는 실망스러운 데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문제는 실제 맛집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거기 가본 사람의 평가겠죠. 근데 그 사람 평가도 믿을 수 없는 것이 그 사람 입맛이랑 저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런 떠도는 매체나 광고에 너무 휘둘리고 있어서 선택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내가 쓰는 비용 대비 어떤 만족을 얻지 못하는 합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을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변호사 로펌 선택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면, 뭐 여러분은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 사건을 내가 해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고르십니까? 변호사 잘생겼거나 예쁘나, 외모, TV 출연 많이 했나, 또 뭐 있을까요? 실력, 참 그거 검증하기 어려운데, 보수, 민감하죠. 항상 돈 문제는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해보고 주관적인 촉이죠. 주관적 감정. 자, 이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뭐 해볼 겁니다. 변호사나 로펌을 선정할 때. 자, 그러면은 뭐 다 비슷비슷한 거 다 서울 들어갔고 뭐 다 그렇고, 아니면 사시 출신 아니면 로스쿨 출신이고 뭐 이런 건데, 아니면 판사 출신 뭐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도 뭐 개파라 그럴까?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이 뭐겠습니까? 내 사건 잘해주는 거죠. 내 사건 잘해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실력이라는 것으로 비교되는 겁니다. 근데 실력은 또 어떻게 검증하냐? 이건 참, 이 실력은 이제 뭐 전문성인데, 전문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고, 그리고 뭐 저도 역시 지금 1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또 따로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저도 뭐 TV 나갔고 뭐 외모 그렇게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실 이걸로 보수로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변호사는 500만 원 보수를 받습니다. B 변호사는 뭐 200만 원 또는 뭐 300만 원 받습니다.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그리고 비용이 싸다고 해서 실력이 거기에 비례하거나 안 비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500만 원 사건이 변호사도 지금 직원 봉급 줘야죠, 월세 내야죠, 그 다음에 각종 제세 공과금 내야죠,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사업자니까. 그러면 500만 차 사건을 만약에 했다면은 그 사건에, 내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정력과 그 시간이, 이거는 많이 할애되겠죠. 자, 200만 원, 3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A 변호사보다 사건을 2배, 3배 수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방리담의 형태로, 방리담의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쏟아부을 정력과 에너지는 n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내 사건에 대해서 크게 이제 관심 있는 척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또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그 변호사가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고, 비용은 첫째 기준이 돼서 안 됩니다. 뭐 500, 이게 싸다고 해서 사건 잘해주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어떤 기사에 보니까는 변호사 법조인이 10,000명 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쿨이 나오고 나서는 8년 만에 10,000명 됩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막 쏟아질 경우에는 5년 만에 10,000명 되거든요. 그럼 그 많은 변호사들이, 공급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또는 뭐 해외 사건도 있겠지만 풀은 정해져 있는데 딱 파일을 나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성을 갖추려면 공부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이렇게 해서 짜치게 뭐 하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전부 광고, 마케팅 뭐 이거에 혈안이 되어 있지,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변호사,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다 많다고 보진 않거든요. 좀 뭐 생계 유지가 돼야 공부를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막 맛집하고 똑같이 이제 파워 링크 뭐 저도 뭐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광고나 마케팅에만 돼 있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막 뉴스 기사처럼 돼 있고, 어디 실제로 신문 인터뷰나 TV 나온 것처럼 광고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소비자들이 막 헷갈립니다. 아, 저 사람 TV 나왔다, 뭐 신문에 나왔다. 실제 난 사람이 있고, 그런 형태의 광고를 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사건을 이렇게 했다가 뭐 변호사는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2심 있으니까 2심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거를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가 기준이 돼서, 보수나 이런 외적인 요소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시원하게 내가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소통이 될 것 같은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맛집과 변호사 선택에 제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다른 영역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지만 개인적인 가중치가 다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핵심적인 본질을 두고 선택을 해야 우리가 후회를 덜하게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저 200만 원 부르는 변호사한테 사건을 빼앗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서운해하지는 않는데 조금 서운합니다, 사실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경우에 또 사건 처리가 하지만 가격이 싸면 나한테 하려야 되는 박리담회를 해야 되니까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정력과 에너지의 분할은 할애는 n분의 1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다른 영역에 확대해서 항상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과 결정을 하시면 후회를 덜 하시지 않으실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